봅시다. 오늘 23페이지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부터 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극한 했는데 함수의 극한이랑 큰 차이는 없었죠. 뭐만 보면 돼.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만 알 거고, 발산하는 케이스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발산만 좀 더 기억하자. 진동해서 발산하는 것까지만 좀 기억하자. 그리고 이제 부정형 계산을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정도만 잘 해주면 된다. 그 과정에서 계산하는 편법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도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랑 동일합니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대소관계. 첫 번째, AN이랑 BN이라는 수열을 비교해 봤을 때 항상 BN이 크대.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양변에 똑같이 리미트를 씌울 거야. 이 경우는 무한대로 가는 상황만 되겠죠. AN이랑 BN. 그럼 이 둘의 관계도 어떻게 될 거라고? 리미트 BN이 더 크겠지? 근데 어떤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크거나 같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AN이 뭐고요? n분의 1이고요. 얘가 n분의 1이야. 그럼 얘가 항상 두 배 더 된 거니까 더 큰 거 맞지, 그렇지? 근데 무한대로 보낸 순간 무한분의 상수, 무한분의 상수니까 둘 다 0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부등식이 나왔을 때 양변에 똑같은 극한을 취해주면은 뭐도 챙겨주자, 분모도 챙겨주자 라는 거 수투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AN, BN, CN 이렇게 크기 관계를 만족할 때 똑같이 극한을 씌워봤는데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해.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새끼도 어디로 수렴할 거다? 알파로 수렴할 거다. 이게 무슨 정리였어? 즉 샌드위치 정리.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왜 웃어 갑자기? 샌드위치 먹고 싶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할 건 없고 바로 예제 갑시다. 예제 9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9n제곱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의 AN n제곱이죠. n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9n제곱 아니죠. 3n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구해달래. 그럼 가운데 뭐만 남기고 싶어? AN만 남기고 싶죠. 그럼 n제곱 더하기 1을 나눠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함부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n제곱 더하기는 항상 양수죠. 고등어 방향에 영향 안 미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뭐 취해주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무한분의 무한곱, 여기도 무한분의 무한곱. 어떤 애들만? 제일 큰 애들만 남기죠. n제곱이랑 9n제곱이니까 어디로 수렴하고? 9로 수렴하고. 여기도 전개해보면 9n제곱이지. n제곱이랑 9n제곱이니까 이 새끼가 어디로? 9로 수렴하네. 양옆이 똑같이 9로 수렴하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AN도 어디로 수렴할 거다? 9로 수렴할 거다. 왜 눈빛이 약간 의아한 눈빛인데? 됐죠? 그 다음에 밑에 10번. 10번은 갑자기 뜬금없이 사인이 나왔습니다. 사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 제곱분의 사인의 n세타. 1단원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사인은 최대 최소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랑 어디 사이만 왔다 갔다 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럼 그걸 통해서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고 얘를 통해서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단원에서 사인 코사인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보잖아. 뭐 쓰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는 부등식을 통해서 그 꼴을 맞춰준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똑같이 n제곱 더하기 1을 나눠줄 수 있죠.
그리고 뭐 해보니까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무한분의 상수 0으로 가고요. 무한분의 상수 너도 0으로 가네. 그럼 가운데 있는 얘도 어디로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고, 약간 느낌적으로 가셔도 돼요. 감성적으로 가시면은 마찬가지야. 사인은 아무리 해봤자 일정한 간격으로 진동하고 있지. 근데 분모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네. 분모가 커진다는 뜻은 숫자가 작아지고 있다는 소리겠네. 그럼 어디로 가겠지? 0으로 가겠네. 무한분의 상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사실 더 좋기는 해. 근데 서술형은 이렇게 적어야 되니까 이성과 감성을 둘 다 보여줬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메인 등기수열의 극한이에요. 등기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은 수원 때 이미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은 대부분은 수원이 안 돼서 막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1단원이 막히면은 수투가 막히는 것보다는 수원이 막히는 경우들이 더 많아. 오늘 아마 급수까지 할 것 같은데 급수 또 시그마 나오거든요. 시그마에서 막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수원을 다시 봐야 된다. 만약에 막히면은. 첫 번째로 봅시다. 우리 일반적으로 R의 n제곱 이라는 등비수열이 있다라고 칩시다. 얘는 어떻게 가는 거야? 첫째 항은 R제곱, R세제곱 쭉쭉 해가지고 R의 n제곱 쭉쭉 이렇게 가겠지, 그치? 요 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m이 위에 있어, x가 위에 있어. 그럼 무슨 함수라고 생각해도 돼? 그치, 지수함수지. 지수함수의 모양은 뭐 기준으로 달라졌어요? 뭐보다 크냐, 뭐보다 작냐? 1보다 0보다는 원래 무조건 커야 됐죠? 그래서 1보다 크면은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였고요. 1보다 작으면은 감소함수였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 기준으로 생각할 건데 등비수열에서는 쌤이 함수로 볼 때 지수함수 말고 지수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뭐 때문에? 공비는 뭐가 될 수도 있어서 음수가 될 수도 있어서 지수함수는 무조건 양수 중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1만 기준으로 뒀던 거거든. 근데 얘는요 이제 음수까지도 기준을 같이 줘야 돼. 자, 나눠봅시다. R이 뭐냐면 1보다 커. 이 같은 거야. 그럼 2, 4, 8, 16, 24, 24는 32 점점 어떻게 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쵸? 그럼 R이 1보다 크면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R이 1보다 크면은 지수함수 생각해도 되지? 점점 올라갈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이번에는 1이 될 수도 있어요. 지수함수에서는 1이 되면 안 됐지만 등비수열이니까 1이 돼도 상관없죠? 그럼 항상 얼마야? 1, 1, 1, 1, 1, 1이니까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합니다. 1로 수렴해요. 그 다음에 지수 함수의 입장에서는 0에서 1 사이인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얘기해볼게. 일단 쉽게 생각하면 2분의 1에 n제곱이란 거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겠지, 그치? 마이너스가 돼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느 식으로 가요? 이렇게 했었으면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점점 결국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하겠지, 그치? 진동은 하지만 그 진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면은 0으로 수렴합니다. 아, 4번.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그치? 진폭이 일정하게 진동 발산하죠. 진동 발산.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요 모양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그럼 얘도 당연히 뭐 한다? 진동 발산하는 거지. 진동 발산. 그래서
어느 케이스일 때 수렴하는지를 따로 모아서 적어둔 걸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하거든. 요까지죠. 어떨 때 가능하다? 공비가 뭐랑 뭐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을 때. 근데 1에서는 분모도 챙겨줄 수 있다. 직접 해본 거죠. 얘를 보고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얘는 등호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거 말고 요거는 첫 장이 따로 없는 거. 얘도 수렴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뭐 만족해도 되고요. 요거 만족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공비 R이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요. 하나 더 있어. 여기에다가 뭐가 일괄적으로 곱해지는 거야? A가 곱해지는 거지. 곱해지는 놈 자체가 애초에 뭐였다면? 0이었다면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첫째 항이 0이 되는가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든가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 주시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등비수열이 이런 거야. x 빼기 2에 x 제곱 이런 거야. 그냥 수렴하고 싶대. n-1이라고 하면서 딸리니까 첫째 항이 뭡니까? x 빼기 2죠. 그럼 얘가 뭐가 되든가 x가 2가 되든가 아니면 공비 x가 뭐랑 뭐 사이가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든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하셔야 돼요. 미지수로 나왔을 때. 다음 대충 설명을 조금 할게요. 등비수열은 도라지가 어떻게 생긴 새끼였느냐 A에 대한 지수식인데 여기가 몇 차식으로 구성돼야 될지 N에 관한 1차식으로 구성이 돼야 됐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 공비를 어떻게 읽어주기로 했었어? 공비를 이러지 말고 A에 A의 P제곱으로 읽어주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A의 미수라고 얘기했었어요. 쌤은 A의 P제곱. 그래서 2에 플러스 3제곱 있어. 이거 보고 공비가 2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공비는 2의 제곱 4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3에 1 빼기 2n 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 되는 거야? 3에 마이너스 2제곱 9분의 1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수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수렴을 하려면 다들 눈빛이 죽었어 지금. 수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적어놨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데 됐잖아. 너 지금 춥지? 얘가 점점 파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얘가 뭐랑 뭐 사이가 되면 된다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면 된다고요. 그럼 A의 P제곱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인 거죠. 근데 나는 A에 관해서 좀 나타내고 싶거든. 그때는 너희가 추가로 마이너스 1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R에 4n 플러스 7이라는 애가 있다는 거 칠게. 내가 지금 수렴을 하고 싶어. 그럼 기본적으로 뭐는 들고 가면 되냐? R의 4제곱이 공비긴 해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건데 여기 1, 2, 3, 4 집어넣어 봐봐. 그럼 어떤 항들이 나와? R에 11제곱, R에 15제곱, R에 19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몇 번째들만 있어? 홀수 번째들만 있어요 지금.
진동을 할 때는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부호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됐지. 근데 그 중에서 홀수 번째들만 들고 왔으면은 진동해 안 해? 안 하지.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로 포함이 돼. 아래 이번에는 2n 더하기 4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도 일단 요거는 박아놓고 요거 얘를 체크할 거거든. 그럼 또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아래 6제곱, 8제곱, 10제곱 이런 애들이네. 부호가 전부 다 어떻게 써? 같겠지.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도 뭐 해도 돼? 뜬거 붙여도 된다고. 근데 아래 3n 더하기 2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제 이 새끼가 안 되는 걸 들고 올 때가 돼서 그죠? 1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아래 5제곱, 8제곱, 11제곱, 14제곱까지 골짝 골짝 그대 되니까 부호도 불막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그럼 너는 수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진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돼요. 공비가 깔끔하게 나오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더럽게 나올 때는 뭐 체크하자? 마이너스 1도 되는지 체크를 하자. 그 과정에서 체크하는 과정은 뭐야? 대입해봤을 때 홀수 번째들만 나오던가 짝수 번째들만 나오면은 마이너스 1도 포함이 되는 거고 번갈아 가면서 나와버리면은 포함 안 시키면 된다. 기본 베이스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지울게요. 지우고 그럼 이 등비수열의 극한을 계산하고 싶거든요. 이 계산하는 과정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0분의 0꼴 같은 부정형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했냐? 차수가 큰 애만 살렸었지.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별 필요 없었으니까. 그럼 등비수열에서도 차수가 큰 애를 살리고 싶거든요. 느낌으로는 차수는 어차피 다 똑같을 거야. n차겠지, 그치? 그러면은 힘이 세려면은 뭐가 세면 되겠어? 곱해지는 공비가 세면 돼요. 2의 n제곱보다는 4의 n제곱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큰 놈은 뭐다? 공비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왜냐면 부호가 음수면은 펄막펄막 교대하더라도 커지는 힘 자체는 좀 더 세잖아, 그치?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센 애가 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우리 정석대로 하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줬었죠. 그럼 얘도 정석대로 하면은 분모에서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새끼로 뭐 해주면은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빼기 마이너스 4의 n제곱 분의 2n제곱 마이너스 3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이렇게 나눠보자. 그럼 정석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모에서 3이랑 마이너스 4 중에서 절대값 큰 건 마이너스 4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4의 n제곱을 전부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으로 바뀌어요. 너는 그냥 마이너스 1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낼 건데 얘네들은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애들이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이 새끼들 볼 필요 있어? 없어요. 뭐만 남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넌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정석. 자, 근데 수투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뭐만 살려? 분자 분모에서 대표들만 살려. 여기 대표 누구니? 이 새끼요. 여기 대표는 이 새끼요. 똑같은 새끼만 남았구만. 이기네. 어느 정도 가는 거죠. 하나 더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2n 더하기 3의 n 더하기 1 이거 해야 돼. 그럼 분모에서 제일 큰 애는 4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분자에서 3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2의 2n 제곱이니까 얘가 공기가 4인 놈입니다. 요렇게 날라가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4 곱하기 4n 제곱 분의 4n 제곱이니까 날라가서 얼마? 4분의 1 되겠구나. 무한분의 무한대꼴이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큰 애들만 살리면 되거든요. 주의할 거는 극한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해보자 했었어? 대입해서 꼴 파악부터 하자라고 했었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혹은 0분의 0꼴이라는 부정형이 되면 상관이 없었는데 요거는 부정형이 되게 당하는 거야. 부정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등비수열 극한이 나와도.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 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거 보고 얘네들만 한 데서 계산하면 안 된다고.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이거 부정형 아니야? 이거 남길 필요 없어, 그치? 그냥 얘는 얼마? 2로 수렴하는 애겠구나. 2로 수렴하는 애겠구나. 너 지금 살짝 졸리지? 기분이 없는데? 넘어갑시다. 이제 11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존재하면은 극한값 구하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2n 마이너스 8의 n 분의 8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3의 2n 마이너스 부정형이네요. 어떤 애들만 살릴까? 큰 애들만 살릴 거야. 너는 공비가 8, 너는 공비가 얼마? 9죠. 얘만 남기고요. 위에도 이것만 남기겠지. 계산하면은 3의 2n 마이너스 2에서 2n을 빼는 거니까 3의 마이너스 2죠. 9분의 1 되겠네. 9분의 2번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9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3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n 플러스 1 2가 크냐? 9가 크냐? 9가 크지. 2가 크냐? 3이 크냐? 3이 크지. 내 루트 씌워졌네? 그럼 여기가 9가 뭘로 바뀔 거야? 3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3의 n제곱 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약분 때리면은 3으로 수렴하겠구나. 3번은요? 그냥 3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이죠. 이거 부정형이야? 아니죠. 누가 더 빨리 커져? 3이 더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 안 됩니다. 부정형 아닙니다. 다음 1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n 빼기 3의 n 플러스 2제곱 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의 이게 2래요. 근데 an이 수렴하는 수열이고요. 어디로 수렴하는지 보여달라는 거지. 자, 어떤 값수로 수렴해요? 상수란 소리야. 그럼 여기 2의 n제곱에 상수쯤 곱해지는 게 4의 n제곱보다 유의미하게 커질 수 있어? 아니죠. 그냥 곱하기 하는 거잖아. 얘는 지수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 이건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볼 필요 없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4의 n제곱이랑 3의 n제곱 싸우는 거지. 누가 더 세? 4의 n제곱이 더 세. 이거 계산한 게 이거란 거지. 그럼 4의 n제곱, 4의 n제곱 날라가면은 an분의 4가 2가 되는 거네. an은 어디로 수렴할 거다? 발로 수렴하겠네. 응? 어디 계산이 틀렸는데? 아, 2로 수렴 아니라 2로 수렴해야 되겠네. 그렇죠. 2분의 4죠. 2분의 4. 2분의 1로 수렴하는 줄. 넘어갑시다.
다음 13번.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x의 n제곱 곱하기 x-2의 n제곱. 다시 적을까? 그러면 x 곱하기 x-2의 n제곱으로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첫째 항도 얘고 공비도 a네요 지금, 그치? 그럼 공비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들어가면 돼? x의 x-2가 1이랑 -1 사이, 이래서는 등호 붙여줍니다. 푸는 거죠. 여기 먼저 풀면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0보다 큰 거고요. 이렇게 풀어주면은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 0보다 작은 거 풀어야 되겠네. 얘는 인수분해 되죠. x 빼기 1의 제곱. 얘가 0보다 크려면 x가 뭐만 아니면 돼? 1만 아니면 돼. 요거는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근데 판별식 써보면 양수 나오니까 실근을 빠져요. 그럼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하실래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온도를 살짝 바람을 좀 더 세게 합시다. 그럼 x가 a분의 -b 펠마 루트 제곱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펠마 루트 2겠네. 작으니까 사이값이죠. 1 빼기 루트 2보다는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고, 근데 x가 1은 되면 안 되고, 더 쪼개주면은 이게 1 기준으로 1 빼기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쪽에서 이렇게 적어주겠네. 이것보다 크고 1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고 이것보다는 작고. 자기가 이렇게 적었을 거. 다음 13번 에 가로 2번 x 곱하기 2 빼기 x의 n-1. 얘는 첫째 항이 뭐고 x고, 그 다음에 공비는 2 빼기 x인 거지. 그럼 첫째 항이 뭐든가 0이든가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든가, 넘어가면 -3보다 크고 1보다 작고, 그럼 x는 1 이상 3 미만이든가 아니면 0이든가 두 가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14번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r의 n제곱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있죠. 거기 밑에 하나 적어둡시다. 공비가 있나? 공비가 미수입니다. 공비수열의 극한은 공비수열의 극한은 공비의 범위를 먼저 나누고 시작하자. 뭐 하자는 소리야? 케이스 분류 하자는 소리야. 케이스 분류. 그럼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하냐면, 첫 번째, 아까 전에 0으로 수렴하는 경우 있었지. 공비가 뭐랑 뭐 사이가 되면 됐어? -1에서 1 사이가 되면 됐어요. 공비가 -1에서 1 사이인 경우, 혹은 이렇게 적기도 해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이렇게 적기도 해. 같은 표현이야. 두 번째는 경계인 경우, R이 1인 거, R이 -1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 바깥쪽이겠지? 귀찮으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라고 할게요.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럼 얘도 첫 번째 범위로 나눴다 칩시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고 치자. 2분의 1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럼 무한대로 가면 넌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겠지? 1 플러스 0분의 0이네?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하겠지.
다음 두 번째 R이 1이라고 칩시다. R이 1. 그럼 얘는요? 아무리 지수를 올려봤자 무조건 1이지. 그럼 1 플러스 1분의 1이네. 너는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2분의 1로 수렴이야.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지금 진동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은 빼고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이번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라고 하자. 얘는 무한히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1 같은 거 볼 필요 있어? 없지? 대표들만 살릴 거야. Rn제곱분의 Rn제곱. 어디로 가나? 1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바뀌는 거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그 밑에 살짝 옆에 비었죠. 내가 문제 하나 적을 거거든. 한번 풀어보세요. 어디서 벽을 보고 있나? fx가 리미트. 이게 실제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던 애를 신경을 하는 거야. x 2m 플러스 1 플러스 2x 101 나누기 x 2m 플러스 1. 요 놈의 함수식이랑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함수식이랑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원래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들어갔어요. 어떤 직선을 움직였을 때 교점의 개수를 막 gx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걔가 불연속이 되는 개수는 몇 개인가 이런 게 있었어. 3개. 거기에서 뭔 3개야? 3개 맞을래? 빨리 해보시죠. 저 뭐라 쓴 말이야? 어디요? 1번 옆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1,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저도 시기에 끄고만. 손을 댈 수 없어요, 이 정도. 원래 작품은 건드리면 안 돼요. 눈으로만 보시오. 왜 안 해? 하고 싶어요. 야, 너 눈으로만 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동비가 x제곱이지만 원래는 이제 동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기준으로 해주고 마이너스 1일 때 따로 1일 때 따로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따로 생각해보시라고. 구간함수처럼 생각하라고. 그럼 계산이 될 거 아니야. 끄덕거리지 말고 계산을 해봐. 아니 뭐 햇빛 잔뜩 받은 그 내 코바타 인형도 아니고 차에 까딱까딱 거리는 것도 아니고 머리통이지. 와, 아까 좋다. 재밌다네 이거. 이쪽이 틀렸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큰 부분이요. 여기랑 여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어디 있는데? 잠깐 다시 보자. 값은 맞아요? 얼만데? 정확하게 y 값이? 모르겠어요.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 보인다는데 7번까지만 잡고 넘어가면 잠깐만요. 집에 손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쉽지 않네. 전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어디로 수렴해? 그러게요. 2분의 1의 n제곱 어디로 수렴해? 뭐라고요? 2분의 1의 n제곱. 어디로 수렴하냐고요? 0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들은 어디로 가는 소리야? 0으로. 그럼 뭐만 남아? 2x 마이너스 2. 그래. 오. x가 1보다 커. 공비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하고 있는 애니까 네. 무한분의 무한대꼴이죠. 예. 어떤 애들만 살릴 거야? 제곱차. 그럼 여기서 누구랑 누구인데? 분모 누구고 분자 누구인데? 얘랑 얘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인데? x. 저거. y. 자, x가 1이래. 예. 그럼 어떻게 되는데? 혹시 내일 못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제로. 아닌가? 내일 못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 1. 뭐가 찌르네요? 2분의 그러니까 1 1. 마이너스 1이 돼요. 아이고 저기 해결하고 있다. 여기 똑같이 거든요. 얘가 작으면은 공비가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어디로 수렴했어? 어디로 쓰는지. 2분의 1의 n제곱 방금 들었는데 이 새끼야. 그렇게 되면 뭐래? 참, 눈을 뜨고도 못하겠어. 얼추 비슷한데? 귀찮네.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0에 찍힌 것 같은데? 맞아? x가 마이너스 1이야. 얘는 별로 쓴다.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 문제야. 설명이 다 됐어요. 바깥에 어디 갔는데? 아, 그래? 이거예요? 잘못 그렸다 했지. 누가 그리지 말라 했냐? 싸우게? 자세를 잡냐? 봅시다. 이거 그리고 잠깐 쉽시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대요. 공비가 1보다 작으면은 뭔 소리야? 0으로 수렴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0으로 가고 이거 0으로 가. 그럼 남은 게 1분의 2x 빼기 1인데 착각하면 안 돼. n이 변수잖아, 그치? 그럼 얘는 2x 빼기 1이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커. 그럼 얘네들은 커지는 속도가 무한대로 커지고 있잖아, 그치? 그럼 무한분의 무한이니까 어떤 애들만? 제일 큰 애들만 남길 거야. 그래서 x의 2n 제곱 남고요. x의 2n 플러스 1제곱이 남아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제로다, 그치? 그러면 x2n분의 x2n 플러스 1은 약분 쳐주면 x만 남게 되네. x가 1이야. 그럼 이게 실제로 1 집어넣어보는 거지. 1을 짝수번 곱한 거니까 1이죠. 1 더하기 1분의 1을 홀수번해도 1이죠. 1 더하기 2 빼기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2지. 얼마 되겠어? 1 되겠네. x가 이번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에 2n 제곱 더하기 1분 되잖아. 그럼 이거 몇 번을 집어넣든 짝수번 더하는 거니 곱하는 거니까 무조건 1 되겠죠, 그쵸? 그럼 2분의 얘는 홀수번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200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x가 1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요 사이 값은 2x 빼기 1입니다.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지나가고 1 집어넣어주면은 1 지나가야 돼.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여기는 1,1이고요.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되겠네. 돌렸고. 근데 1일 때 다시 얼마야? 1이네? 다시 빵꾸 메꿔주고요, 그쵸? x가 1보다 크거나 작은 부분엔 x 그려달래. 그럼 1,1 지나고 기울기 다시 좀 완만하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지나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는 이쪽에 되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요런 기울기인 직선을 갖다 댔을 때 격점 개수 변화를 이제 함수로 두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 중에서 일부만 들고 온 거야. 그릴 줄은 알아야 되니까. 보기 이제 보기 잠깐 10분만 쉽시다. 9시까지네. 이제 보기 이게 뭐야? 아니야. 여기서 뺐는데 그거 이거 수업 시간에 맨날 불러댕기다가 바닥에 이렇게. 에이, 잠시만. 그럴 수 있지. 38페이지. 급수의 수렴과 발산. 급수의 수렴과 발산. 잠깐만요. 예. 38페이지. 여기는 진짜로 안 되면 수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파트는. 영어 정의부터 좀 합시다. 우리 구분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너희가 수원에서 배웠어. 수열 AN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빠짐없이 다 더해주는 거. 걔를 우리가 구분합으로 미적분에서 부르기로 해요. 그래서 A2 해가지고 쭉쭉쭉 AN까지 더해주는 거. 기호로는 뭘로 적어? S. 그치, SN으로 적기도 하고 시그마 활용해서 적을 수도 있었지, 그치? 시그마를 활용하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런 식으로 적기도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너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수열의 합을 그냥 미적분에서는 부분합이라고 얘기해요. 부분합. 그럼 급수라는 건 뭐냐면 이걸 먼저 배운 이유가 있겠죠, 그쵸? 누구의 극한? 부분합. 부분합. SN을 뭐 해보겠다. 얘도 n에 관한 식이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구를 보겠다? SN을 보겠다고 해요. SN. 근데 이 SN 대신에 뭐라고 적어도 상관없어? 요거라고 적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귀찮을 때는 어떻게 적기로 하냐? 우리 위에 있는 거는 어디까지 더하겠다라는 뜻이었잖아 지금. 이거 더하는 게 끝이 없겠죠? 무한대로 보내면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냥 계속 합하겠다. 이거 보고 우리가 부분합의 극한 급수라고 얘기해. 그래서 급수라는 거는 5글자로 줄이면 리미 시그마야, 리미 시그마. 진짜요? 예,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SN이라는 기호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너희 SN 기호도 언제까지만 썼어? 등차 등비설까지만 쓰고 나머지 일반적인 거 뒤에서 하겠지만 이웃한 두항 사이의 착골 있죠? 부분분수 같은 거 그런 것들 뭐 썼어. 시그마 썼잖아.
시그마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급수 나오면은 리밋 시그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고요. 얘네들이 식으로 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어. 그냥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런 애들 쭉 더하고 싶대. 점점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 그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부터 해? 일반항부터 구해. 일반항부터 구해. 걔네들 이제 뭐 해주면 돼? 일반항 구해주고 시그마치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뭐까지 치해? 리미트까지 치해서 실제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일반항 구해주고 시그마치 해주고 리미트 끝까지 구해주면 돼.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건 안 내.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더하면 계속 어떻게 되겠어? 졸라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이런 건 안 내. 까비. 이 새끼 하는 말 보면 이 새끼는 수렴한다는 소린데 어디서 본 게 있나? 저거 2의 제곱 2랑 2 제곱이랑 2 세제곱 더하면 2의 4제곱 순서대로 가면은 일반항이 뭐야? 첫째 항이 2분의 1, 둘째 항이 4분의 1, 세 번째 항이 8분의 1이니까 K번째 항은 2분의 1에 K제곱 될 거고요, 그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 순서대로 적자는 거야. 그럼 저거 봤을 때 다 잠깐만 이것들은 지금 무슨 합입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지 지금, 그치? 등비수열의 합. 혹시 싶어서 얘기한다? 등차 수열 공식 뭡니까? 등차 먼저. 등차 먼저. 엄청 많이 있네. 영어식 서순으로 얘기하고 계신데 나는 간다 집에.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말항 2분의 항 초말. 말항을 좀 바꿔서 n에 2a 더하기 n-1에 d 이것부터 바꾸기도 했죠, 그렇죠? 이게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은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면 수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뭐 다 아니까. 말해봐, 네가 대표로. R-1 첫째 항 역시. 분의 첫째 항 곱하기 가로치고 R 그리고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2. 이거죠. 등비수열 공식. 시그마 K는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위. n 플러스 분기하 K제곱은 어머나. 6분의 6분의 N. n N 플러스 2. 1 플러스 1 2 플러스 1. 2n 플러스 1 세제곱은 왜도 저죠? 오늘 네가 좀 더 잘생겨 보이네. 마음에 넣는 말 하지 마세요. 들켰으니까 빨리 해. 그런데 2분의 6분의 N. n N 플러스 2. 1 플러스 1의 제곱. 전체 제곱. 전제제곱. 우리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 뭐야 기수식이니까 등비수열이 될 거고요. 등비수열 합공식 써주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이죠. 그럼 여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그냥 날라가고요, 그렇죠? n을 어디로 보냈어? 무한대로 보냈어. 그럼 얘는 얼마로 가? 0으로 가죠. 그래서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하는 거야. 얘를 도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가로 세로가 일자리인 정사각형 반 뚝 잘랐어. 이거 얼마야? 2분의 1. 너는 뚝 잘랐어. 얼마야? 4분의 1. 잘랐어. 8분의 1. 16분의 1. 반반기. 32분의 1. 점점 채우니까 어디로 가겠어? 이거 다 채우겠네. 그래서 이네. 숫자들 막 더해도 수렴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 볼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9페이지 보면은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저희가 미적분에서는요 급수를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워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뒤에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급수, 그러니까 등비급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쌤은 얘를 조금 더 세분화시킵니다. 뒤에도 예제를 보면은 살짝 다르게 되어 있어서 좀 세분화시킬게요. 첫 번째는 마감급수라고 합니다. 마감급수. 막음하죠. 마감급수. 마감경을 할 때 마감이다. 이게 정식 명칭이라서 들고 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웃한 두항 사이의 차골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웃한 두항 사이의 차골.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어? 많이 나왔던 게 부분분수 있죠, 그렇죠? 부분분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리식 있죠?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1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치? 그거 편레 곱해주는 순간 루트 빼기 루트로 바뀌었었죠.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로그도 있었죠. 로그 이런 애들이 고등학교 수준에 있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붙이자. 이런 분모가 곱이네. 부분분수 써야 되겠네. 어떻게 바뀌었어? 일단 뭐부터 바꿔줄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바꿔주고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 일국이 어떻게 돼? ab분의 k야. 어떻게 바뀌었어? b 마이너스 a분의 k에다가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었죠. 분명히 간다. 이런 너한테 물어보는 수가 있다. 저기는 되게 기뻐할걸. 드디어 표정에서 보세요. 너 왜 이렇게 흐뭇하게 웃냐? 아니 앞에서 보고 있는데 되게 변태같이 웃어 약간. 어쩔 수 없어. 표정이 변태 같은 놈. 그래서 지금 그래서 k 더하기 2에서 k를 빼면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바깥으로 내보냅시다. 2분의 1. 그 다음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고. 요거 계산하는 거 기억나니?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이거 허수처럼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따구로 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죠? 그나마 중수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나마 중수처럼 할 거면은 앞에 거 먼저 쭉 전개해 주시고 뒤에 거 먼저 쭉 전개해 주시고 그럼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4분의 1까지 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빼는 거니까 공통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없겠네. 이게 중수였고요. 이제 싹고수들은 어떻게 한다? 큰큰 작작. 정확하게 뭔 차인데? 일단 개수 개수 개수분의 개수분의 차만큼 차만큼 큰큰 작작. 작작이었죠. 뭔 소리야? 개수가 지금 얼마야 된다? 1이잖아 지금, 그치? 1이고 둘이 차이는 얼마? 2였죠? 그럼 몇 개씩? 2개씩. 작은 거 1은 어디에? 작은 쪽 이쪽에. 그럼 집어넣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제일 작은 거 넣으면 1 더하기 두 번째 작은 거 넣으면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큰 거 n이 큰 쪽 여기.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를 이제 뭐 할 거라고? 무한대로 보낼 거란다. 잘라가겠네. 분모 어디로 수렴한다?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2분의 3으로. 세정이 와더라고. 오늘만 갑자기 잘생겨 보니까. 니한테 그런 말을 들어봤자 기쁘지가 않아요. 누구한테 들어야죠? 일단 너도 좀 그래. 그럼 시원이 변태처럼 웃어.
시험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건 부분 분수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뭐 하자? 개수분해 차만큼 큰큰 작작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바로 알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고 좀 더 쉬운 걸로 할게. K1부터 무한대까지 KK 더하기 1분의 1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이잖아. 그럼 작은 거 어디에다가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큰 거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무한분의 1이네? 여기겠네? 그럼 이거 어디로 가? 1로 가겠네.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못하면 아까전처럼 하고 연습할 때는. 다음 두 번째는 교대급수거든요. 교대급수. 얘는 각 항에서 음수, 양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이 차이점은 뒤에 예제를 먼저 좀 볼게요. 넘어가서 필수에 대해서 한번 4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4페이지 1번, 2번이 숫자는 똑같다? 1번이 지금 뭐야?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이렇게 갈거요. 2번 2분의 1 빼기 3분의 2에 가로가 잡혀있죠. 이거는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차이점이 뭐야? 가로 6인데 가로의 6인데 그래서 한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2번에서는 첫째 항이 뭐야? 이게 첫째 항인 거야.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웃한 두 항이 착골로 가지고 있는 게 일반항인 거지. 급수로 따지면 이게 뭐라고? 망원급수야. 망원급수. 급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름에 집착은 하지 마세요. 그냥 구별하려고 적어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착골인 거고요. 얘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둘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셋째 항이 3분의 2고 넷째가 마이너스 4분의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플마 이런 식으로 교대되는 거 있죠, 그렇죠? 얘를 보고 우리가 원래 교대급수라고 얘기해. 이런 꼴도 교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야? 교대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착골인 거잖아, 일반항이. 둘이 좀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가로 같은 것도 이제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가로 같은 것도. 그러면 교대급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대급수일 때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은 뭐라고 돼 있냐? S의 2n-1이랑 S의 2n이 알파 이면 급수는 알파에 수렴하고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가 수렴하면은 고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전부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부분이 수렴한다고 전체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는 못했어요. 대신에 모든 부분들을 합해봤을 때 걔네들이 전부 다 같은 쪽으로 가면은 전체도 수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2n-1인 거 뭐야? 홀수 번째들만 봤을 때 얘는요 짝수 번째들만 봤을 때 둘 다 같은 데로 간대. 합치면 전체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전부 다 같은 쪽으로 간다는 거네. 그러면 얘도 수렴하는 거 맞겠네 라는 소리야. 그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여기서 똑같이 정의시킨 겁니다. 홀수 번째들, 짝수 번째들 따로 봐서 걔네들이 같은 데로 가면은 수렴하는 거고요. 같은 데로 가지 않으면은 발산합니다 라는 소리야. 발산합니다. 그럼 여기도 정석대로 볼까? 홀수 번째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가잖아 지금, 그치? 그럼 n번째일 때는 n 플러스 1분의 n인 거 아니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해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2항일 때 3분의 2니까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칩시다. 전부 다 마이너스죠?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로 가네? 둘이 같은 데로 가? 아니네? 틀림먹었네. 발산하네. 정석은 이렇게 풉니다. 근데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대학교 겁니다. 대학교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가시면 돼요. 요거만 좀 가보요.
무슨 수열? 감소하고 있는 수열이다. 감소하고 있고요. 절대값 포함해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끝값이 어디로 가면은 0으로 가면은 수렴합니다. 수렴. 근데 얘는요 작아지지도 않고요. 극한 보내보니까 어디로 가? 1이나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렇죠? 0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원래는 홀수 번째 따로 짝수 번째 따로 구해야 되는데 눈으로 판단할 때는 요거 두 가지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만족하면은 수렴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발산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다음 이제 4번.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명제 하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명제 하나. 명제 하나.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 이거 뭐 급수 얘기하는 거야. 급수. 얘가 뭐 하시면 수렴하면 요 놈의 일반항 있죠. 그렇죠? 일반항. 요 일반항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도 수렴을 할 건데 어디로 수렴할 거다? 0으로 수렴한다. 이게 지금 참이다. 이게 지금 참이다. 왜냐면 증명은 이런 거야. 급수를 리미트 시그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SN이라고 할게요. SN.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지금 수렴한댔지. 내가 값은 모르니까 내가 알파라고 잡아. 수렴한댔으니까.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로 인해서 S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로 수렴하면은 SN-1도 알파로 수렴하는 거 아니야? 빼도 되죠. 왜냐면은 극한끼리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것도 수렴하니까. 빼면은 SN 빼기 SN-1이네. 뭐랑 똑같아? AN인데. 리미트 AN이 알파 빼기 알파네. 여기네. 증명 끝. 증명 끝.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도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소리거든.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냐? 이런 식으로 해요.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5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3분의 an 마이너스 6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얼마일 것 같아?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틀렸어. 이거 낚시하는 겁니다. 낚시하는 문제야. 수렴한댔지.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5로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소리야. 얘가 5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AN이 5로 간다는 게 아니잖아. 수렴하면 리미트는 뭐라고? 0이라고. 0 더하기 3분의 0 빼기 6이라고. 넌 얼마? 마이너스입니다. 낚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로 숫자로 갖다 줘버리면은 AN이 5로 수렴하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기가 편해. 는 숫자 돼 있으면 얘는 그냥 수렴하는 애니까 얘가 0 되는 애구나 라고 생각해둔 거고. 넌 한 번 당했다 지금. 자, 그 다음 이 명제가 참이면은 으뜸 명제도 참입니까? 대우 명제도 참이죠. 대우가 뭐였어? 대우가 뭐였어? not q이면 not p 나죠. 그래서 리미트 an이 무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급수는 뭐한다? 수렴이 아니다니까 발산이다. 그러면 요건 될까요? 리미트 an이 0이면 시그마 급수가 수렴한다. 이거 뭐 못하는 소리야.
엿보겠다는 소리거든요. 될까요? 되니? 될까? 역은 어지간하면 안 됐죠? 네. 이건 안 됩니다. 안 돼요. 거짓이에요. 이런 게 있어. AN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요거라고 생각해봐. 무한대로 보내서 무한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죠. 근데 이거 시그마 씌워 보시면은 유리한 순간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죠. 그쵸? 그럼 여기 1부터 n까지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있고 얘는 지금 1로 남았고, 근데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에다가 1 뺀 거잖아. 무한대지. 발산하죠, 급수는. 된 거야? 안 보이지 지금? 이게 혈내 해주면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K가 1부터 N까지니까 큰 거 여기 집어넣고 작은 거 여기 집어넣어주면 요거죠. 근데 N이 무한대로 왔으니까 무한대에서 1을 뺐어. 그래도 얼마야? 무한대지. 그럼 급수는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발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됐는데 얘가 안 되는 거니까 안 된다고. 물론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접 계산해줘야 되는 거고. 일반항의 수렴 발산을 물어볼 때는 뭐 먼저 보는 거야? 여기 일반항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야. 그랬을 때 0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고 발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0이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계산해봐야 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발산하는 케이스를 들고 왔고 bn을 n제곱 빼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잡으면 수렴해요. 이게 이웃한 두 항 사이 착골로 나오거든요.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an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 an이 0이면은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르니까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넘어갑시다. 예제하고 좀 쉽시다잉. 급수 성질은 따로 얘기 안 할게. 시그마니까요. 더하기 빼기 실수배 한 것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니까 곱하기 나누기 안 돼요. 안 돼 이 새끼야. 알아요. 우리 잘해. 역시 세네 남자. 남자. 여자인가? 자 보자. 예제 1번 41페이지 2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8분의 1 8 곱하기 11분의 1 점점점. 뭐부터 하자고? 일반항부터 보여주자고.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야. 그럼 일반항 구할 때도 변하지 않는 것들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변하는 것들 중에서도 초점 맞춰가지고 앞에 거 먼저 좀 해주세요. 2, 5, 8. 그 다음 11, 14.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죠. 그럼 얘는 첫 일반항으로 적어주면은 3K 마이너스 1 되겠네. 뒤에 거는요. 앞에 거에서 무조건 얼마씩 커졌어? 30 커졌네. 그럼 3K 플러스 2 되겠네. 일반항 구했어. 그 다음 뭐 해줘? 시그마 치해줘.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리미트 치해줘. 요거 계산하는 거잖아. 분모가 곱이네. 뭐 쓰시자고? 부분 분수 씁시다잉. D 빼기 앞 하면 3분의 1 되는데 3분의 이렇게 되고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개수가 3이고 차이도 3이네. 몇 개씩? 3분의 3이니까 한 개씩. 그러면 작은 거 작은 쪽에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1 되고요. 큰 거 큰 쪽에 집어넣어주면 3n 플러스 2분의 1 되겠네.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거 꺼지시고 3분의 1이랑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얘는 6분의 1로 수렴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로그 나왔습니다.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에 n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요건 수원에서 많이 봤잖아. 나만 많이 봤냐? 너 봤지?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의 쉬는 시간은 점점 멀어질 수 있어. 너 봤지? 그럼 이제 네가 얘기해보자. 자,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하게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여기는 n-1, n 플러스 1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에 2부터 집어넣죠.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되고요. 플러스인데 로그들끼리의 플러스는 진수들끼리의 곱이랑 같죠. 그쵸? 그냥 바로 이 안에 같이 적을게요. 3 들어갈 거니까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그 다음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다음이 쭉쭉쭉 해가지고 n까지 갈 거니까 n 곱하기 n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 되겠네. 사라지는 규칙을 보셔야 되겠네요. 3, 4. 그럼 여기도 이렇게 날라가겠네. 그다음 이렇게 2, 3. 그럼 여기도 4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날라가겠네. 뭐만 남아? 여기는 2분의 1만 남고 여기는 n분의 n 플러스 1만 남겠네. 로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에 2n분의 n 플러스 1 되겠네. 무한대로 보내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겠네. 그래서 로그 2분의 1이고요. 그 이제 고급지게 바꿔준 게 마이너스 로그 2 되겠죠. 고급지지 않아? 별로 지금 엘리건스한데 그 다음 얘를요 이웃한 두 함수의 차꼴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 요거를 로그에 nn 플러스 1 빼기 로그에 nn 마이너스 1 맞죠? 그럼 얘랑 얘 비교해봤을 때 딱 n 대신에 n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이 식이 나오잖아. 한 칸씩 차이 나니까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넣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다음 44번에 1번은 아까 발산하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쵸? 2번만 좀 계산합시다. 2분의 1 빼기 3분의 2 3분의 2 빼기 4분의 3 하니까 n번째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첫 번째일 때 2, 두 번째일 때 3이니까 n번째는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일반항이 그런 값지 그치? 그런 값지 n은 1부터 9만까지 이렇게 된 거잖아. 수투할 때도 얘기했는데 가정의 니은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쵸? 분자 분모 차수가 같잖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 1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얘가 지금 빼기죠? 그래서 1은 날라갔고요. n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이 계산이 틀렸나? 2분의 1 빼기 3분의 1 계산이 틀렸나? 여기가 틀렸냐? 아 이거 그냥 다 없애줬네. 이렇게 다 없애줬네. 그냥 다 없애줬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것만 남겠네.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1만 남겠네. 2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가 돼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넘어가서 4번 이제 남았다. 똑같습니다. 일반항 먼저 구할게요.
1번항 먼저 A1 빼기 3 이게 첫 번째 항이란 소리고 가로를 보시면은 두 번째 항이 2분의 A2 빼기 3 세 번째는 3분의 A3 빼기 3입니다. 그럼 n번째 항은 뭐겠어? AN 나누기 n에다가 빼기 3 한 거다. 이게 지금 n번째 항 되겠죠? n번째 항 얘를 시그마 n은 1부터 월배까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대. 수렴 나오고 있다. 급수가 수렴하면은 일반항이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겠죠. 그쵸? 그럼 n분의 a는 3으로 수렴하겠네. 그치? 수렴이랑 모르는 놈을 더하거나 뺐을 때 수렴하면 얘도 무조건 수렴하니까 3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리미트 an 플러스 빼기 n 분의 4n 플러스 an 위아래 n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얘는 3이고 여기는 빼기 1이고 여기는 4고 여기도 3이죠. 2분의 7 나오면 되지. 아니면 야매인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A의 3n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어. 고등학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대충 짜집고 넘어가도 웬만하면 다 맞아. 웬만하면 다 맞아. 서술형에서는요. 서술형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거 바로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정석은 알려주고 사파를 알려주는 거야.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가볍게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어떻게 돼요? 서술형이. 답지 점수만 맞겠지. 답 점수가. 부분 점수가 나버리고. 맞겠다. 풀었을 때. 그다음 5번. 감성했던 시그마 bn이 마이너스 3이고 시그마 3an 마이너스 2bn 얘가 15랍니다. 근데 an 구해달래. 그럼 시그마 분배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3 시그마 a가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b 이게 지금 15인데 시그마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플러스 6 됐고요. 넘어가면 9고요. 얘는 얼마 될 거다? 3 되겠다. 그냥 계산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오늘 많이 나갔죠. 숙제는 개념원리 어차피 46페이지까지일 거고 쌤이 유형 8번까지네. 37페이지 215번까지입니다. 여기까지야. 네, 이번 중위적 수업은 이게 끝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C 빼도 되는 거죠? C는 일단 빼세요. 예. C까지 하면 머리 퍼질걸. 못할걸. 저도 빼려고. 김민기 너는 풀어. 너는 라이트 쌤이지. 어디로? T주사. 여기 무슨이에요? 김민기 너는 해라. 저. 여기까지 199번. 라이트 쌤은 199번까지입니다.